199년 헌제를 옹립한 뒤 원술과 여포를 연달아 격파한 조조는 원소가 보내온 선물에 기절 초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물은 바로 백마의 종으로 이민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공손찬의 머리였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원소와 조조는 최근까지도 가장 견고한 동맹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천하의 정세는 원소와 조조의 연합대, 원술과 기타 연합의 대립구도였어요. 그러던 게 원소가 하북을, 조조가 중원을 제패하면서 군웅할거 시대의 승자로 나란히 우뚝 선 것이죠. 문제는 지금까지 원소의 지원을 받던 아웃 포지션의 조조가 원소에게 오히려 자기를 내리는 입장까지 떡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 중 하나였어요. 하나, 헌제를 옹립한 조조에게 협력하던가, 둘, 조조를 밟아버리고 한나라를 끝장내는 거였죠. 그런데 원소는 낙양을 떠난 이래 한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헌제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으며 유를 새로운 황제로 추대하려 했고, 심지어 황제에 오르고 싶어 신하들을 떠본 적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원소는 조조가 내린 관직에 자존심이 크게 상해 당황한 조조가 다시 자신보다 높은 대장군으로 임명하는 총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원소가 헌제에게 공물을 보내면서 조조와 사이좋게 지낼 이유는 더 이상 없다고 보는 게 맞았습니다. 정사에는 원소가 이 무렵부터 오만해져 공물을 끊었다고 하죠. 아마 두 사람 모두 거대한 전쟁의 도래가 임박했음을 피부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남자가 등장해요. 유비가 조조로부터 등을 져 원소에게 합류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유비가 누구냐? 저주에선 유일하게 조조를 막아섰고 헌제로부터 조조 암살의 밀조를 받은 반조조파의 크랙이었습니다. 즉 이제 원소는 유비를 얻음으로써 조조를 밟아버리고 한나라를 재건한다는 세 번째 선택지가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조조를 치는 것이 역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하를 바로 세우는 명분이 된 거죠. 이 때문에 천하의 원소가 유비가 온다는 소식에 200리 까지 마중을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소의 참모인 저수와 전풍은 조조와의 전쟁에 반대했는데 그들은 당장의 전쟁이 아닌 통일된 하북의 정비로 유리함을 확장하자는 이른바 장기전을 주장했어요. 일부에선 이들이 기주 출신의 호족 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현 상황에 안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지만 그들이 정말 원소의 세력 확장에 관심이 없었다면 중원에 내려가 헌제를 옹립해야 한다거나 조조가 유비를 공격할 때 뒤를 쳐야 한다는 주장을 했을까요? 이러한 계책에 반대한 사람들이 원소와 같은 예주파 출신인 곽도와 신배였단 걸 보면 오히려 이들이 원소의 맹목적 예스맨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저수와 전풍이 주장하는 장기전 계책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땅 크기는 비슷해도 하북 사주를 제패한 원소의 똥파워는 조조가 추월하기엔 버거운 것입니다. 또 원소와 달리 중원 한복판에 있는 조조로서는 필연적으로 빈틈을 노출할 수밖에 없기도 해서 조조를 공격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이번에도 예주파 인사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 온갖 패드립으로 양념친 조조 비난 경문을 띄움으로써 대전쟁에 시동을 겁니다. 관두대전의 양측 라인업은 한마디로 총출동이었습니다. 아쉬운 건 원소가 전쟁에 반대한 전풍을 감옥에 가두는 바람에 최고의 책사 카드 한 장을 접어주고 시작한 부분이었죠. 그렇다 해도 최소 조조군의 2배에 달하는 10만의 병력과 저수, 곽도, 순우경의 도독 3인방, A급 책사 수준의 지능을 갖춘 명장 장합의 존재는 조조가 한 번도 상대해보지 못한 수준의 전력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원소는 중원에까지 소문난 알량과 문추를 앞세워 백마로 강화를 개시했고 강력한 즉시 전력감인 유비까지 바로 전장에 투입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애로사항이 꼽혔으니 유비는 당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100%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왜? 조조군의 선봉으로 관우가 나타났거든요. 알량 문추라는 인간계 투톱에 비하면 관우 장르는 까마득히 먼 천상계 레벨이었고 급기야 관우가 직접 대대장 알량의 목을 따오는 별 미친 짓을 장렬하면서 첫 판을
퍼뜨려 버립니다. 유비는 그냥 개 멘붕이었어요. 이어진 전투에서 문추까지 순유의 계략으로 잡아버리면서 조조는 신명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조조에게도 큰 악재가 터져버렸는데 하필 유비가 원소 밑에 있단 걸 알고 관우가 지체 없이 이별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조조는 그런 관우를 또 보내주면서 진짜 상남자들의 스토리가 완성되었죠. 하지만 이 후유증 탓인지 이어진 전투에서 시원하게 패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원소는 공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본래 원소가 친 진영에 똑같이 대응할 수 있을 만큼 힘싸움에서 크게 밀리지 않던 조조는 이 무렵 10,000명 남짓한 병사 중 3할이 부상병일 정도로 일격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홈그라운드인 관도에서 6개월이나 대치했지만 불리한 건 오히려 조조 쪽이었습니다. 원소가 토성을 쌓고 그 위에서 화살을 난사하는 통에 조조군은 방패를 안 챙기면 똥 싸러도 못 가는 판국이었어요. 게다가 군량마저 다 떨어져 한 달치가 고작이었는데 자신이 치인이 초토화시킨 서주와 폐허나 다름없는 사해 지역을 낀 조조로선 하북에서 내려오는 원소의 물량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자 허도 근처에선 유벽까지 들고 일어나 조조를 공격했고 원소는 풀 컨디션의 유비를 보내 이를 돕게 했어요. 이때껏 조조 자신을 제외하곤 유비를 이겨본 사람이 없었던 만큼 조조의 고심이 깊어진 이때 조인이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비가 원소의 병사를 다룬 지 얼마 안 됐으니 제가 무찌를 수 있습니다. 조인의 발언이 호기롭긴 하지만 문제는 유비에겐 관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관우는 병사고 나발이고 지 혼자서 말을 달려 대장 목을 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인은 호언한 것처럼 유비를 격파해 후방을 싹 정리해버렸습니다. 이 전공으로 조인은 명실상부한 조조군의 넘버2로 그 실력을 공인받게 되죠. 물론 골칫거리를 하나 제거했어도 조조는 여전히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동의 손책은 허도 급습 계획을 실제로 준비 중이었으니 조조로선 대치가 길어지는 이 상황이 환장할 지경이었어요. 순욱이 반대하지만 않았다면 조조는 허도까지 회군에 농성할 생각이었습니다. 모두가 지쳐가고 패배의 암문이 드리워진 이때 머지않아 찾아올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순욱의 밑도 끝도 없는 다독임이 오직 조조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끈이었죠. 그리고 밝혀진 그 마지막 끈의 정체는 원소군의 책사 허유였습니다. 젊었을 적 조조 원소와 모두 친했던 허유는 친인척이 비리로 체포당하고 책략은 거절당하자 줄어드는 입지에 불만을 느끼고 냉큼 조조에게 항복해버립니다. 그가 탐욕스러운 기회주의자인 걸 알면서도 순욱의 말을 떠올린 조조는 맨발로 그를 반겨주었어요. 과연 기대대로 허유는 조조에게 결정적 군사기밀을 흘려주었으니 바로 상당한 양의 군량이 오소에 도착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허유는 이 군량을 전부 태워버리면 원소군이 3일 안에 자멸한다고 주장했지만 문제는 삼도독 중 한 명인 순우경이 1만의 군사와 함께 지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1만의 군사는 지금 조조가 동원할 수 있는 전체 병력 수준이었어요. 대부분 회의적인 시각을 보낼 때 순유와 가후가 이 계획을 적극 지지했고 결국 조조는 5천의 군사를 끌고 오소 기습작전에 자신의 운명을 겁니다. 이때 본진에 순유와 조홍을 남겼다는 기록이 있는 걸 봐서 하후돈, 장료, 서황, 우금, 악진, 심지어 장수와 가후까지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이 작전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뗄나무를 싸들고 간 조조는 도착하자마자 사방에 불을 질렀고 오소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어요. 그러나 만취 상태로 나오는 소설의 추태와 달리 순우경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정사 무제기에는 이 싸움에 대해 자졸들이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고 서술해요. 오죽하면 조조는 원소의 구원군이 당도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소리칠 정도였습니다. 적이 등 뒤에 도착하면 그때 말하라! 그 정도의 격렬한 공격을 퍼부은 끝에 마침내 악진이 순우경을 사로잡았고 이후 원소가 보낸 구원군까지 완전히 격파하면서 조조군은 초유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룻밤새 벌어진 일에 원소군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조조가 보낸 전사자들의 코가 도착하자 놀람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원소의 자책골쇼는 현재 진행형이었어요.